안녕하십니까.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상당히 뜨거웠습니다. 시작부터 여야가 난타전을 벌였죠. 특히 윤석열 후보자가 제대로 된 자료를 내놓지 않아서 공방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했고, 또 특히 여당에서는 맞받아치면서 한교안 한국당 대표를 정인으로 부르자 이런 말까지 나왔죠. 한교안 대표는 윤석열 후보자가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하면서 항명파동을 일으켰을 때 법무부 장관이었으니까 외압을 행사한 거 아니냐, 그런 주장을 하면서 또 한교안 대표까지 청문회장에 끌어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윤석열 후보자의 병역 면제 사유, 부동시 관련 증명서류를 내놔라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특히 재산이 많은 부인을 둘러싼 의혹들, 또 장모의 사기 사건 연루설, 이런 것들이 총망라돼서 도마에 올랐죠. 그런데 이 도덕성 논란,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런 도덕성 논란과는 별개로 주목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 혼란한 속에서도 송국근의 혼술에서 이 주목되는 부분을 하나 찾아봤습니다. 뭐냐면은 앞으로 윤석열 호 검찰의 진로와도 상관이 되어 있죠. 자, 윤석열 후보자 모두 발언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검찰이 크게 바뀌어야 된다. 정치적인 중립을 확실히 지킬 것이다. 검찰은 국민의 심부름꾼이다. 정치 논리에 타협 안 하겠다. 물론 검찰총장들이 항상 인사청문회 때마다 하는 말입니다. 탈정치하겠다. 국민 권익 중심으로 하겠다. 이렇게 다들 이야기하지만 윤석열 후보자가 국민 편에 서겠다 이렇게 강조한 것은 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것을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윤석열 후보자는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팀장이었죠. 박근혜 정부 때. 그러다가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수사를 강하게 밀어붙이다가 항명파동, 이것을 좀 통제를 하려는 지휘부와 항명파동을 일으키면서 일종의 보직 변경, 자천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박근혜 정부 말기에 최순실 게이트 수사팀장이 됐죠. 그래서 맹활약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그러다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고 나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전격 발탁이 됐고, 이번에 다시 검찰총장 후보자가 됐습니다. 승승장구하고 있죠. 자, 그런 윤석열 후보자 과연 문재인 정권에 고분고분할까? 아니면 호락호락하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윤석열 후보자의 발언, 그리고 과거 윤석열 후보자의 행적, 이런 것을 놓고 종합적인 판단을 해봤습니다. 자, 일단 문재인 정권의 검찰개혁, 여기에서는 양대 현안이 있죠.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입니다. 이 두 가지 사안은 지금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사안인데, 여기에 대한 검찰총장의 입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청문회에서 윤석열 후보자는 오늘 청문회에서 이 두 가지 사안을 놓고 지금 정권이 지향하는 방향하고는 다소 거리가 있는 그런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물론 검찰총장 입장에서, 검찰총장 후보자 입장에서 검찰 전체의 분위기를 대변을 하는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문재인 정권이 믿고 맡기는 검찰총장이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정권과는 조금 결이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일단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국회 논의는 존중하겠다. 다만 형사사법 시스템은 국민의 권익과 직결되므로 한치의 시행착오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경찰 힘이 너무 세지면은 현장에서 인권 침해 소지가 있으니까 검찰이 갖는 경찰 수사 지휘권, 이것이 계속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읽었습니다. 현 정부 기조와는 좀 다르죠. 또 공수처,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이 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도 개편을 통해서 국가 전체적으로 부정부패 대응 능력의 총량이 지금보다 약화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은 다시
한두 개를 놓고 해석을 해보면은 공수처가 검찰의 옥상옥이 돼서 검찰이 무력화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공수처 설치에 상당히 부정적인 기로가 깔려 있죠. 자, 이 두 가지 문제는 물론 뭐 검찰총장이 어떻게 주도적으로 다 해나갈 수는 없습니다. 뭐 정권과도 협의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국회 논의도 있어야 되고 본인이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데, 이 검찰 개혁 외에 이 문제가 있습니다. 정권 사정 업무가 있죠. 검찰 본연의 임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정 업무가 있는데, 이른바 문재인 정부가 계속 강조하고는 적폐 수사, 이 적폐 수사를 하명 수사를 받았을 때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떻게 그것을 처리를 할까? 만약에 하명 사건을 입맛대로 처리를 한다면은 지금까지 나왔던 것처럼 검찰이 정권의 충견이냐,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겠죠. 자, 윤석열 검찰총장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떨까요? 또 하나 있습니다. 과거에 대한 수사, 그러니까 이른바 보수 정권을 겨냥한 수사뿐이 아니고 지금 현 정권에 대한 수사 어떻게 할지, 이것도 상당히 관심사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자는 오늘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을 했습니다. 처음에 본인의 입장을 쭉 이야기하는 모두 발언을 8분 동안 했는데, 이 8분 동안 국민이라는 단어, 국민 19번 나왔습니다. 8분 동안 19번을 국민을 강조했습니다. 이 국민을 강조하니까 당장 오버랩되는 말이 있죠. 윤석열 후보자를 오늘의 강골 검사 이미지를 심어준 말,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그러면 국민에 충성한다는 말입니다. 야,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가역 문재인 대통령에게 문재인 대통령에 충성하지 않는다. 물론 검찰이 당연히 그래야죠. 그런 기조를 확고하게 가지고 있다면은, 그럼 살아있는 권력이라도 잘못이 있고 의혹이 있고 그러면 파헤치고 단죄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문재인 정권 아직은 임기 중반이고 아주 기세가 등등할 때입니다.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의 어떤 여러 가지 의혹들 지금 불거지고 있습니다. 가족들 문제도 있고 불거지고 있고, 도변 참모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혹들이 불거지고 있죠. 그런 의혹들이 어떤 범법 혐의가 잡힌다면은 윤석열 후 검찰이 국민 편에 서서, 본인이 국민 강조하는 대로 국민 편에 서서 단죄할 수 있을까? 자, 이 부분을 찾아보기 위해서는 윤석열 후보자의 좀 이력이 좀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실제로 윤석열 후보자는 살아있는 권력에도 칼날을 휘두른 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당장 이번 문재인 정부 들었어도, 본인을 발탁해준 문재인 정권 들었어도 중앙지검장으로 있으면서 전병헌 정무수석에 대한 수사를 강행을 했었죠.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 수사를 강행을 하고 구속영장까지 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청와대 수석비서관이 이런 검찰 수사를 받고 구속영장이 청구되니까는 상당히 곤혹스러워했다는 이야기가 들렸죠. 어쨌든 살아있는 초기 권력에 대해서도 청와대를 겨냥해서 수사를 지휘를 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경력을, 윤석열 후보자의 경력을 보면은 정말 정권에 굴하지 않고 국민을 생각해서 한 그런 수사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검사가 되기 전에 또 이런 일화도 하나 있죠. 서울대 법학과 재학 시절에 그때 강주 민주화 운동을 진압을 했던 전두환 대통령, 그때 당시 대통령이었습니다. 스스로 벌었죠. 이 전두환 대통령에 대해서 교내에서, 서울대 법대 내에서 모의 재판을 했는데, 거기서 지금 윤석열 후보자가 검사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러면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당시 대통령에게 모의 재판이지만 사형을 구형을 했습니다. 슬슬 풀었던 시절에 아무리 학교 모의 재판이지만, 그때는 학교 안에도
저도 그 시절에 학교를 다녔지만은 학교 안에도 정보경찰이 다 들어와 있고 뭐 7시 투적이 감시가 되고 보고가 되던 그런 시절이죠. 그런데 현직 대통령 뭐 사형을 구형하는 모의 재판에서 그렇게 하고 이 모의 재판이 이야기가 교내로 막 퍼지면서 신변의 위협을 느껴서 강원도로 대피해 있어야 했다.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검사가 되고 나서 김대중 정부 시절에 당시 경찰 실세 중에 박희원 치안감이라고 있었습니다. 박희원 치안감. 그런데 박희원 치안감이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았는데 박희원 치안감을 소환해서 단 하루 만에 자백을 받아냈다고 합니다.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다그쳤으면 박희원 치안감은 영장 실질심사도 모두 포기를 해버렸죠. 그만큼 살아있는 정권, 현 정권의 핵심이라도 가까운 측근이라도 이렇게 수사를 했고, 또 2006년에 현대자동차 비자금 사건이 터졌었죠. 그때 본인은 검찰총장에게 면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몽구 회장을 구속해야 된다. 이렇게 검찰총장에게 직언을 하면서 동시에 본인의 사직서를 같이 내밀었습니다. 이 구속 안 하면 나 사직하겠다는 이야기죠. 자, 그렇게 되니까 검찰총장은 고심 끝에 정몽구 회장을 구속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 말씀 드리는 것은 그때 당시에 바로 위에 검찰총장에게도 이 좀 정치적 사건도 좀 정치적 혐의도 좀 들어있죠. 현대차 비자금 사건 여기에 대해서 검찰총장에게도 구속해야 된다. 직언을 할 정도면 지금도 만약에 본인이 검찰총장이 되면은 법무부 장관에게라도 뭐 좀 큰 비리가 있으면 이것을 진짜 구속해야 된다. 이렇게 직언을 할 수 있는 그런 강단을 보여줬다는 의미에서 제가 이 사건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가장 중요한 전력은 이겁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의 모태가 노무현 정부죠. 노무현 정부 당시에 그 민주당 사무총장을 지냈던 이상수 의원 그때 구속을 했고요. 또 그때 노무현 대통령의 뭐 자희정, 우강재 이렇게 불렸죠. 핵심이었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 또 강검원 후견인이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견인입니다. 강검원 창신섬유회장을 구속했습니다. 또 특히나 노무현 대통령의 딸이죠. 노정현 씨를 외환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를 해서 유죄 처분을 받게 한 사람도 지금 윤석열 후보자입니다. 자, 그런 경력 때문에 윤석열 후보자가 처음에 검찰총장으로 내정됐을 때 여권 안에서도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아, 이거 양날의 검 되는 거 아니냐. 한쪽에 날은 검찰개혁하고 또 적폐수사하고 이른바 적폐수사하고 이렇게 지어졌는데 이쪽 날이 우리 편을 겨냥할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자, 특히 이렇습니다. 정권이 좀 후반부로 가게 되면은 정권의 힘이 일단 빠집니다. 빠지기도 하고 또 5년 대통령 단임제 하에서 정권 말기에 가면 여러 가지 권력형 비리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정권이 끝나기 전에 뭔가 속된 말로 한탕 해야 되니까 권력형 비리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역대 정권에서도 검찰 수사를 다 받았죠. 그런데 이 권력기관, 수사기관 중에서도 가장 정치에 민감한 집단이 검찰입니다. 그래서 뭐 정치권에서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죠. 정권 말기에 되면은 권력기관들이, 사정기관들이 차츰 정권과 등을 돌리고 새로운 미래 정권 쪽에 줄을 드는데 그 가장 빨리 그렇게 변하는 순서가 검찰이다. 그 다음에 국정원, 그 다음에 경찰, 그 다음에 국세청,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어쨌든 검찰은 정권의 중기 들어서 말기로 들었을 때 양날의 검처럼 권력 자체를 겨냥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후보자가 검찰총장이 된다면은, 사령탑이 되면은 과연 문재인 정권에서 계속 쏟아지는 보수 정권, 구보수 정권을 칠하는 그 함영수사에 정말 어떻게 대응할까?
정말 그 하라는 대로 뭐 그렇게 대응할까, 아니면 호락호락하지 않게 막 이것은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 그 부분에 하나 그 관심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과연 문재인 정권 안에 썩은 한부가 있다면 이것을 찾아내서 도려낼 수 있을 것인지, 문재인 대통령 가족뿐만 아니라 그 주변 측근들, 지금 소위 말하는 핵심 측근들의 그 의혹들이 불거진다면 그것을 국민을 생각해서, 국민만 생각해서 처단하고 도려낼 수 있을 것인지, 그 부분이 관심인 것이죠. 이제 그렇게 할지 윤석열 후보자 오늘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제가 관심을 갖고 지켜본 부분입니다. 일단 오늘 그 인사청문회에서는 어쨌든 국민 편을 그렇게 강조를 했으니까는, 그리고 또 본인이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앞으로 좀 어떤 하명수사에 대해서도 부당한 것은 좀 거부를 하고, 또 현 살아있는 정권에 대한 수사라도 정말 제대로 할 수도 있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의 오늘이 있게 한 명언,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이것을 검찰총장이 임명이 되면 실천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